IMDb, 케라스의 IMDb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화 보고 나서 댓글 적었어요. 리뷰 데이터들의 모음이에요. 그러면 뭐가 긍정적인 리뷰도 있고 부정적인 리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문장을 학습해가지고 얘가 긍정의 의미인지 부정의 의미인지를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진 분류하는 거예요. 응?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래서 보면 I love the movie 하면 얘는 긍정이죠. 그 다음 I hate the movie 하면 부정이고. 그렇죠? 그러면 얘가 그 데이터가 훈련 데이터가 25,000개가 있고 테스트 데이터가 25,000개. 아니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긍정 부정이 25,000개씩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보면 NLP라는 용어인데 NLP는 자연어, Natural Language 프로그램입니다. 자연어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NLP라 합니다. 자연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그게 발전돼서 지금의 책 GPT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책 GPT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순환신경망이 기초가 돼야 된다. 이게 기초가 돼서 지금 책 GPT가 사용하는 이 알고리즘은 트랜스포머라고 있어요. 완전히 변화된 거. 근데 기초는 여기가 시작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책 GPT 같은 알고리즘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문장 있죠? 긍정 리뷰의 문장과 부정 리뷰의 이 문장을 우리는 문장이라고 하고 책에서는 이 용어를 시퀀스라고도 부릅니다. 용어가 많아. 시퀀스. 이 전체 문장 한 개, 데이터 한 개의 문장이 이제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또는 여기에 있는 우리말로는 말뭉치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문장, 시퀀스, 말뭉치. 그게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책마다 또는 자료 찾으면 어떤 데는 시퀀스를 했다가 어떤 데는 문장이라 했다가 그죠? 어떤 데는 그냥 입력 데이터라고 했다가 용어가 각각 막 다르니까 어쨌든 말뭉치, 시퀀스, 문장 이렇게 다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토큰은 각각의 단어를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단어를. 토큰이라는 용어도 써요. 그러면 단어, 토큰. 아까 RNN에서는 얘가 각각이 타임 스텝이었어요. 그렇죠? 하나의 문장이 들어오면 he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를 연산하고 그 다음 그 정보를 또 가지고 flowers 이걸 또 연산을 하죠. 그래서 RNN의 데이터 용어로 치면 각각의 단어는 토큰, 단어, 타임 스텝. 그게 세 개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어휘사전. 워드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워드 딕셔너리. 그럼 얘가 지금 he follows the cat, he loves the cat 이랬을 때 이거 영문이죠. 문자열입니다. 그렇죠? 문자열을 분명히 알고리즘이 문자열 그대로를 학습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알고리즘은 다 숫자로 그죠? 들어가는 입력 데이터가 수치여야 돼요. 종수든 소수점이든 수치여야 된다고? 그러면 이 문장 자체가 문자열 자체가 입력 데이터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뭐가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휘사전은 각 단어를 정수형 숫자로 변환해 놓은 겁니다. 딕셔너리, 진짜 딕셔너리 형태로. 그러면 he는 이때 예를 들어 정수 10. 그 어휘사전은 참조를 해야 된다. 이 말은 레퍼런스 해야 된단 말이야. 어휘사전은 있어야 돼. 그게 어휘사전 정리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영문으로 된 모든 단어를 다 정수형으로 변경해 놨어요. 왜냐? 알고리즘은 숫자만 인식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정수형으로 변환해 놓은 게 어휘사전.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학습하려면 입력 데이터 이 문장이 있어야 되고 어휘사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 데이터가 이 해당 토큰이가 어휘사전에서 정수가 뭘로 등록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문장이 그래서 어휘사전이 필요합니다. 그럼 정수로 되어 있단 말이야 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를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이제 우리가 할 건
이 문장을 학습해서 얘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얘가 맞추는 거다. 이 말이 RNN이. 자, 그럼 영어를 그렇게 정리해 놓고. 자, 그러면 클래스로 데이터를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럴 때에 데이터를 불러올 때. 첫 번째 데이터 한번 불러와 보죠. 데이터의 구조만 먼저. 얘는 이제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우리 앞에서 보던 입력 데이터, 이미지 분류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름이 그냥 IMDb예요. 영화 리뷰. 영화 리뷰. 불러오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원래 우리 앞에서는 그냥 로드 데이터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데 여기 인수값이 하나 있어요. 얘예요. 넘워즈 이게 뭐냐면 어휘사전에 단어 개수예요. 그럼 어휘사전에 영문에서 쓰는 모든 단어가 등록이 돼 있겠죠? 그렇죠? 모든 단어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 한 몇십만 개 되겠지. 그렇죠? 어휘사전에 모든 단어를 정수형으로 변환하는 게. 근데 모든 단어를 다 참조해 오려면 얘가 연산이 훨씬 많이 듭니다. 응? 매핑을 모든 단어를 다 갖고 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서 책에서는 200개만 가져왔어요. 그럼 200 이런 뭐가? 자주 사용되는 주요 단어만 가지고 오겠다 이 말이에요. 어휘사전에서. 왜냐면 여기 IMDb에 리뷰의 문장들이 있어요. 응? 리뷰의 문장들이 있는데 그 문장에 들어간 단어를 다 정수로 변환해 놓은 것이 어휘사전이라 했습니다. 근데 어휘사전에 있는 단어를 다 들고 와버리면 얘가 학습할 때 이 문장을 학습할 때마다 어휘사전 참조를 해야 된다고. 응? 그러면 학습할 때마다 가서 참조할 거죠. 근데 어쩌다가 진짜 한 번씩 쓰이는 우리도 모르는 단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찾아야 되는 단어. 그런 게 어쩌다가 한 번씩 쓰이는데 학습할 때마다 그걸 참조를 해오면 얘가 메모리라든지 성능이 저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에는 지금은 왜냐면 또 그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책에는 뭐가 200개, 처음에 200개로 시작합니다. 그럼 200개란 말은 정말 자주 빈번하게 쓰이는 단어만 참조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진짜 I love it 같은 거. 우리가 아는 초등학생도 아는 단어 같은 것들 정말 자주 쓰이는 단어만 참조를 하겠다 이 말. 안 그러면 시간 많이 걸려요. 응? 자, 그래서 우선은 200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200개의 단어가 단어 사전에서 참조를 할 거고 IMDb 원래 데이터 트레인 인풋과 트레인 타겟은 뭐가? 리뷰가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리뷰가 등록되어 있는데 영문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 우선은 트레인 인풋의 쉐이프를 한번 보죠. 구조를 한번 보면 돼요. 요게 넘워드는 어휘사전에서 참조할 단어 개수단 말이에요. 자, 이게 25,000개 해서 쉐이프를 찍은 거, 1차원 넘파이 배열이네요. 1차원. 이제 갑자기 이제 4차원 하다가 1차원이 안 익숙합니다. 원래 저기에 우리가 앞에 어저께까지 25,000, 32, 32, 3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1차원이가 이건 뭔 형태지? 순간, 저도 순간,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순간, 갑자기 1차원이 나와버리면. 그러면 25,000개의 리뷰가 있다 이 말이에요. 25,000개. 근데 생각해보세요. 25,000개인데 얘가 왜 1차원 넘파이 배열일까? 이걸 생각해보면 리뷰가 그렇죠? 1번 리뷰는 아까처럼 I love it. 응? I love the movie. 응? 그 다음 2번 리뷰는 이게 있어 지금. 응? I like the movie. 응? 이랬다가 영문이든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가요. but 이래가지고 but I live I like I like 저도 영문 문법 모릅니다. 수능 칠 때 영어 개판이었어요. 그래서 몰라요. 엉터리입니다. but I
그 생각하기에는 리를 뭐 조금 뭐가 부족하다 이랬어. 응? 이런 문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데이터가 25,000개인데, 그죠? 리뷰가 25,000개인데, 어떤 거는 문장이 짧고 어떤 거는 문장이 길단 말이에요. 문장의 길이가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원래는 2차원 배열이어야 돼요. 뭐 한 데이터가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게 여러 개니까 원래 2차원 배열인데 numPy는 각 배열의 그 요소의 개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numPy는 뭐냐면 2차원 배열일 때 안에 있는 게 1, 2, 3이면 그 다음 것도 1, 2, 3 이렇게 이루어져. numPy 배열은. 근데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2차원 numPy 배열은. 근데 뭐가 이게 안 돼요. 앞에는 3인데 뒤에는 뭐 5개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numPy 배열은. 구조가 동일해. 안에 개수가. 근데 파이썬 배열은 상관없어요. 파이썬 배열은 numPy는 각각 배열 예를 들어 2차원 배열이면 각 배열의 요소의 개수가 numPy는 다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파이썬에 우리가 맨 처음에 리스트 있죠. 파이썬 자체 배열은 이렇게 달라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1, 2, 3 이 개수가 이거단 말이에요. I love the movie. 어떤 문장은 짧고 어떤 문장은 단어가 몇 개 안 되고 어떤 문장은 단어가 길잖아.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바깥 데이터는 numPy 배열이고 안쪽은 파이썬 배열입니다.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쉐이프는 numPy 배열의 그 함수입니다. numPy 배열의 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1차원 배열로 나타난 거고, 그러면 얘를 트레인 인풋의 첫 번째 데이터, 첫 번째 보고 이게 한 문장이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데이터에 타입을 보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각각의 타입을 비교해 보는 게 훨씬 낫겠네요. 트레인 인풋의 타입을 출력해보고 EYP 트레인 인풋에 들어있는 첫 번째 요소의 타입을 출력해보겠습니다. 그럼 각각 비교가 돼. 그러니까 트레인 인풋 자체는 뭐가 numPy 배열이고 그 요소 한 개는 파이썬 리스트다 이 말이에요. 아까 왜 문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정치가 않으니까 바깥 대괄호는 numPy 배열이고 안쪽에 있는 거는 얘는 파이썬 리스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해보면 돼요. 그렇죠? 바깥쪽에 전체 트레인 인풋 자체는 numPy 어레이라고 되어 있고 그 요소 하나는 다시 파이썬 리스트예요. 지금 두 개가 융합되어 있습니다. 왜냐? 단어가 길이가 일정치 않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안에 구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를 하나 출력을 해볼까요? 그냥 아예 첫 번째 데이터 뭐가 들어있는지. 얘는 출력을 하면 얘는 뭐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각 단어가 어휘사전의 정수로 변환되어서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변환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사전에서 미리 변환된 정수값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출력해보면 숫자가 들어있어요. 숫자. 저있죠? 숫자 값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1, 14, 22, 16, 43, 2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단어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까 어휘사전에서 각 영문자 단어를 정수로 변환해 놓았다 했죠? 그러니까 어휘사전하고 같이 불러와서 그래요. 지금 그랬을 때 이제 얘가 우리가 문장이 무슨 단어인지 모릅니다. 지금 다 단어를 정수로 변환해 있기 때문에 걔를 보면 저렇게 돼 있어. 그러면 1은 문장의 시작이다를 알려주는 코드예요. 1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1 이러면 여기서부터 단어가 문장이 시작된다 그 얘기입니다. 1은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14, 22 뭔지 몰라요. 아직까지. 뭔지 모른다고. 근데 보면 2가 여러 개죠? 2가 여러 개야. 그럼 2는
원래 여기에 우리가 어휘사전에서 단어에 자주 쓰인 단어 200만 참조했어요. 그럼 200개만 가지고 와서 정수로 변환된 데이터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개 바깥에 있는 자주 안 쓰이는 단어는 모르니까 정수로 뭔지를 모르죠. 얘는 200개만 참조했으니까. 그래서 200개 범위에 벗어난 알 수 없는 단어는 숫자가 뭔지 몰라서 2로 표시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 단어사전 200개 외에 있단 말이에요. 2가. 그러면 단어사전의 개수를 늘리면 2의 개수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단어가 원래는 어휘사전에 뭐 몇십만 개 있는데 우리가 그 학습하기 위해서 얘를 참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200개밖에 안 갖고 왔다고.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은 200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200개 안에 포함 안 된 단어는 알 수 없다 해서 알 수 없다는 의미로 2 이렇게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많이 갖고 와. 그러면 2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런 보면 되게 답답하죠. 그래서 반대로 이 숫자를 단어로 매핑해주는 함수를 찾아놨어요. 그걸로 돌려보면 압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함수를 찾아놨어. 그래서 그걸로 그 함수가 인터넷에 보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쓸 겁니다. 그랬을 때 변환할 때 이제 거꾸로 변환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이 아까 어휘사전에 뭐 예를 들어 I는 love는 뭐로 숫자로 변환되어 있으니까 그걸 거꾸로 역으로 해서 숫자 값을 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0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공백이고 아까 1은 스타트예요. 문장의 시작을 알려주고 2는 UNK 해서 알 수 없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영문자 단어로 싹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아까 train이 이 숫자가 과연 실제 단어가 뭘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얘를 돌려보면 너무 답답하니까 무슨 문장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얘가 그래야 우리가 사례 봤을 때 이게 긍정의 의미인지 부정의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석을 하죠. 물론 결과는 알고리즘이 내는 거지만 그러면 한번 요거 한 개 봅시다. 과연 이 리뷰가 진짜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 데이터 보면 원래 테스트 데이터는 1이 아까 스타트라 했죠. 문장이 시작이라 했습니다. 14부터 시작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 이걸 단어사전에 있는 실제 문자와 매핑을 해보니까 자 1은 아까 스타트라고 했죠. 여기가 문장의 시작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14는 뭘로? this로 매핑되어 있네요. this는 정수로 14구나. 그 다음 필름은 22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다가 2는 아까 알 수 없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UNK 그래서 이 필름은 무슨 스토리가 어쩌고저쩌고 리얼리 어쩌고저쩌고 이 지금 왜냐 단어 사전에서 갖고 오는 단어가 200개밖에 안 돼서 알 수 없는 UNK가 많습니다. 얘를 그러면 우선 지금 학습 안 하니까 500으로 지금 늘려봅시다. 그러면 그리고 조금 더 UNK가 작아지면서 단어가 늘어날 테니까 500 지금 왜냐면 학습 안 할 거니까 좀 더 많이 불러와 보죠. 매핑하는 걸. 자 그러면 조금 UNK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디스 필름이 스토리가 디렉션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뒤에 가야 돼. 뒤에 한국말이든 영문이든 뒤에 가보면 with all 어쩌고저쩌고 이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리뷰가 왕창 있습니다. 응? 그죠? 리뷰가 왕창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가 다 각각의 단어가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UNK가 많으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내용. 그러면 자, 요게 실제 문장인데 그걸 딕셔너리에서 변환한 정수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원래 데이터의 구조다. 이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 원래 정수로 되어 있는 정수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단어로 매핑을 해줍니다. 그럼 얘가 과연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뭘 출력해보면 알 수가 있냐면 타겟을 출력해보면 돼요. 타겟이 train 타겟 TRAI 타겟 0번째 요게 뭐냐면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긍정. 근데 책에는 부정이면 값이 0이고 긍정이면 1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UNK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문장을 우리가 모르죠.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사실은 UNK가 많이 들어서 문장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영어를 몰라서 해석을 못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긍정인지 부정인지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해석해 놓은 거 단어 다 없으니까 번역기도 못 돌리고 지금 그래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긍정은 1번, 부정은 0, 그래 0, 1, 0, 1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뭔지 모르지만 저는 해석을 못하지만 첫 번째 데이터는 1 해서 긍정 리뷰네요. 긍정 리뷰. 그죠? 긍정 리뷰다. 그게 넘로즈를 더 누리면 UNK가 각각의 단어로 표시되면 보니까 I loved 뭐가 있고 긍정 의미의 단어가 뭐 있네요. 뭐라 I love.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구조를 먼저 엄마 왜 쉬는 시간인데 말을 안 했네? 응? 왜 그럽니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하나의 리뷰를 정수로 변환되어 있는 데이터 구조를 확인했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문장으로 변환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 문장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데이터 구조를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은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트레인을 검증 데이터랑 나누겠습니다. 검증 데이터랑 나눌게요. 자, 그렇게 해서 보면 검증 데이터랑 나누고 그 다음에 책에는 얘를 뭘 했냐면 단어 각 문장 하나의 데이터가 단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뭘로 냈냐면 평균을 내봤어요. 파일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그래서 그걸 평균을 내봤어요. 트레인 인풋 훈련 데이터에 지금 훈련 데이터 한 개당 어떤 거는 단어가 작고 어떤 거는 많으니까 평균적으로 단어 개수가 몇 개인가를 확인하겠다 이 말이에요. 평균 단어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야 훈련을 할 때 우리가 단어의 개수를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평균을 한번 구해보죠.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래서 트레인 인풋을 가지고 와서 그걸 length 이러면 그죠? 이거 리스트 내봅니다. length 이러면 각각 트레인 인풋에 있는 길이를 가지고 와서 그걸 다시 numPy 배열로 전환한 다음에 min 하면 뭐가 평균 단어의 개수가 평균 몇 개인가 그걸 확인해 보겠다. 이만 그럼 단어의 개수가 평균적으로 239개. 그 리뷰니까 한 리뷰당 239개 정도의 단어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훈련 데이터는 어떤 알고리즘인지 훈련 데이터 입력값이 들락날락 안 합니다. 우리가 앞에 CNN이든 DNN이든 막 입력의 크기는 이걸 딱 정해놓죠. 평균 보고 몇 개로 할 것인가 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평균이 이제 단어가 평균적으로 한 문장이 시퀀스가 토큰이 239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책에는 그걸 다시 그래프로 그려놨어요. 그래프로 그려서 분포가 어디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랭스가 단어가 1000개 이상인 걸 몇 개 없어요. 그죠? 분포가 요 앞쪽에 여기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프까지 그려볼 필요는 없고 책에는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분포가 단어의 개수가
25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포가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750짜리도 있고 청자 넘어가는 것도 있네요. 그렇긴 하나 그런 건 극소수고 일반적으로는 요 앞쪽에 분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분포를 확인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얘가 지금 데이터가 아까도 봤듯이 각각의 문장이 단어의 길이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맞춰줘야 돼. 왜냐? 트레인 시킬 때 입력 데이터 구조가 딱 정해져야 됩니다. 어떤 데이터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이미지 같은 것도 픽셀이 정확하게 각각 픽셀이 784개 이렇게 정해져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훈련 데이터를 줄 때 입력 데이터 크기를 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 데이터가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르는 건 그러면 몇 개로 할 것인지는 정하면 되는데 이제 책에는 일반적으로 뭘로 했냐면 100으로 잘랐습니다. 그냥 테스트니까 아까 원래는 평균 값으로 자르면 되죠. 평균적인 한 250 이 정도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학습용이니까 100으로 자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 하냐면 그 단계를 이제 패딩 처리다 한다 이 말이에요. 패딩 처리. 자, 패딩 처리는 단어의 개수를 문장마다 토큰의 개수를 동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 클래스 자체에 시퀀스, 패드 언더바 시퀀스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걸 활용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입니다. 그럼 트레인하고 지금 밸류 두 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트레인과 밸류를 자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맥스 랭스가 실제 단어를 몇 개로 맞출 것인가 그 개수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100개로 맞추겠다 이 말이에요. 모든 문장, 모든 데이터를 단어를 100개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100 이상 넘어간 단어 있고 문장이 있고 그죠? 아까 천자도 넘어가는 거 있었죠. 단어가 1000개 넘어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했을 때. 그러면 뭐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귀찮아서 I love it 이러고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단어 개수가 100개가 안 되는 문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퀀스가 만약에 100개가 넘어가 버리면 잘라야 되겠죠? 잘라야 됩니다. 100개가 넘어가 버리면. 그런데 중요한 게 어디를 자를 것이냐? 앞쪽을 자를 것인지 뒤쪽을 자를 것인지 그걸 결정해야 됩니다. 응? 앞쪽을 잘라야 될까? 뒤쪽을 잘라야 될까? 아까 얘기했듯이 영문이나 한글이나 끝까지 들어가야 된다 했죠? 그러면 앞쪽을 잘라야 돼요. 뒤에가 I love it 어쩌고 하다가 but 이게 뒤쪽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but 이러지는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많다 이러면 앞부분을 삭제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삭제는 뒤를 삭제하는데 얘는 앞부분을 삭제해요. 문장의 특성상 뒤에가 뭔가 중요한 단어가 맥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앞부분을 서두니까 그래서 앞부분을 자른단 말이에요. 문장이 길면 그리고 순환 신경만 생각해보세요. 얘는 뭐가 결과값을 가지고 은닉 상태가 그 다음에 계속 연산이 되죠. 그럼 뒤로 갈수록 계속 누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가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단어 개수가 만약에 맥스 랭스보다 작으면 그냥 의미 없는 숫자인 0으로 채웁니다. 0은 뭐 연산이 활용 안 되는 거니까 어차피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의 뒷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패드 시퀀스는 저렇게 처리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왜냐? 입력 데이터가 개수, 단어의 개수가 정확하게 다 같아야 돼요. 아까 단어는 타임스텝이라 했습니다. 그럼 각각 뉴런마다 타임스텝을 계산하는데 개수가 같아야 된다. 어떤 거는 10개고 어떤 건 5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게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임스텝을 맞추기 위해서 패딩 처리가 된다. 그래서 텍스트 관련된 거는 전처리가 조금 많습니다. 전처리가. 그래서 패딩을 처리를 해준다. 패딩 처리는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평균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100개로 해서 그렇지. 그럼 패딩 처리하면 얘가 뭘로 되냐면 책에 있는 것처럼 이제
뒤에가 차원이 100개로 되어집니다. 100개. 그럼 패딩 처리를 하면 뭐가 되냐면 얘가 그냥 넘파이 배열로 이제 딱 고정이 돼요. 아까 넘파이 배열이 안 된 건 일반 파이썬 리스트인 건 각 문장마다 단어가 들쑥날쑥이었죠. 그래서 파이썬 리스트인데 패드 처리해버리면 자동으로 다시 2차원 넘파이 배열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2만 개는 아까 원래 트레이는 25,000개였는데 트레인을 검증 데이터로 나눴습니다. 20%. 그래서 2만 개의 패딩 처리해서 각각 고정되어 있는 단어가 2만 개의 문장이 있고 한 문장은 10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왜? 패딩 처리했기 때문에. 패딩 처리한 결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쉐이프는 큰 뭐 어려운 게 아니겠어서 그러면 쉐이프하고 난 다음 패딩 처리한 다음에 한번 트레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뭐가 얘는 책에는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다는 말은 그대로 데이터가 여기는 여기 10권 저기 얘는 14 요거는 앞에가 잘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에가 잘려져 있단 말이에요. 앞부분이 단어 100개보다 길어서 앞부분 잘려져 있고 어떤 거는 5번째에 있는 문장은 앞이 00으로 채워져 있단 말은 0 4개로 채워져 있으니까 단어가 100개보다 4개 작았다 이 말이네요. 그래 앞쪽이 0000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얘는 원래 문장이 100보다 작은 거였고 첫 번째 문장은 길어서 잘려진 거고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딱 100개는 없을 테니까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얘는 100보다 큰 문장이었고 요거는 100개보다 작은 문장이었어요. 앞쪽이 0으로 채워져 있단 말은 작아서 0을 채웠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value 값이랑 텍스트 값이 트레인 데이터를 각각 패딩 처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도 하나. 자, 그 다음 정규화, 단어 정규화를 해줘야 됩니다. 단어를 인코딩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현재 원래의 이 단어들은 뭘로 이루어졌나? 정수값으로 이루어졌어. 100개가. 그렇죠? 만약에 이 정수를 그대로 연산에 활용하게 되면 정수의 단위가 크죠? 얘가 470도 있고 정수값 단어가 10인 것도 있습니다. 정수 단어가 크단 말이에요. 범위가. 연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정수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뭐가 액큐러시가 높지가 않아요. 왜냐면 얘가 10이고 얘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 470은 우리가 앞에 어디고 분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얘가 의미가 있는 거죠. 수치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수치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이걸로 변화낸 거란 말이에요. 숫자가 작은 게 단어가 뭐 얕은 단어다. 숫자가 큰 단어가 높은 단어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분류값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쟤를 연산식에 활용하게 되면 연산 방정식을 계산해보면 11대랑 470이랑 결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럼 얘가 저 정수값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뭔가 얘가 수치가 작은 단어, 수치가 큰 단어 연산을 하면서 의미 부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한번 변환이 필요해요. 의미가 없다는 걸로 변환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얘 수치는 그냥 인덱스단 말이에요. 몇 번째 단어인지를 알려주는 거지 단어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숫자가.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단어의 변환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단어 변환. 그랬을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숫자를 이제 실제 입력 데이터의 학습 데이터로 들어갈 때에 단어를 한번 변환해줘야 돼요. 첫 번째는 원핫 인코딩. 원핫 인코딩. 얘는 정수를 해당 인덱스 값만 1로 채우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아까 예를 들어 러브라는 단어가 몇 숫자인지 제가 뭔지 몰라요. 러브가 정수로 10이야. 응? 정수가 10이라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단어 사전에서 뭘 가지고 왔죠? 200개를 가져왔습니다.
사전에서 가져온 단어 사전의 개수가 200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어 사전 개수가 200개인데 만약에 러브라는 단어를 10으로 원래 정수값이 단어 사전에 등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원핫 인코딩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꾸냐면 인덱스 자리에 10번째 인덱스 자리만 1로 바꾸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요. 0으로. 0이 나머지 199개는 0입니다. 왜냐? 단어 사전에서 200개 들고 왔으니까. 그쵸? 그 200개를 순서를 200개니까 뭐가 다 인덱스가 달라야 되겠죠. 200개의 단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0이 200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배열 개수가. 그러면 러브가 10이면 아이고 10번째 인덱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1이고 나머지는 0이야. 이게 10이다. 정수로 10이다 이 말이에요. 10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0과 1로써 인덱스 자리만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그러면 이걸 다 합하면 어차피 1이잖아. 그렇죠? 연산에 크게 결과를 안 미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왜 200이냐면 단어 사전에서 들고 온 단어 개수가 200개니까. 그렇죠? 200개의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배열의 요소가 200개 필요하네요. 만약에 단어 사전에서 500개 갖고 오면 1 인덱스 자리 10번째 인덱스만 1이고 나머지 499개는 0이에요. 그래서 아까 왜 200개만 들고 왔냐면 이걸 다시 이렇게 원한 인코딩을 변환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0이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그렇죠? 숫자입니다. 이걸 숫자 10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가 단어 사전 개수 200이면 0000001 한 개 또 00000 199개. 그렇죠? 근데 500개의 단어를 들고 와. 단어 사전에서. 그러면 배열의 개수가 총 500개입니다. 한 단어마다. 타임스 때마다 500개. 불러온데도 시간 걸리고 변환하는데 시간 걸리고 학습 들어갈 때 시간 걸리고 0이 실제는 의미가 없는데도 쓸데없는 낭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원핫 인코딩. 그래서 원핫 인코딩은 단어의 개수가 몇 개 안 되는 좀 예전 방식이에요. 초창기에는 발견할 수 있는 게 이걸 변환할 수 있는 게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원핫 인코딩을 썼다 이 말이에요. 뭐 해당 정수의 인덱스만 1이고 나머지는 0. 그럼 단어 한 개당 이런 배열, 1차원 배열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단어 한 개당. 그럼 우리가 책에서는 예제 샘플이 200 이랬으니까 정수 10이면 10번째 자리가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의미 없는 0이 연산에 사용되다 보니까 어휘사전에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쓸데없는 메모리 낭비가 심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초창기는 이제 데이터가 몇 개 없고 단어가 몇 개 안 됐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다르죠. 지금은 단어 문장 자체가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한 인코딩 방식이 아니고 두 번째인 단어 인베딩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얘는 케라스가 제공을 해줘요. 우리가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얘도 카테고리컬 해서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하면은 단어 사전 개수를 보고 얘가 알아서 나머지 0으로 채워주는 변환을 해줍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두 번째는 단어 인베딩 방식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케라스가 지정해주는데, 케라스의 인베딩 생성자 함수를 이용하면 첫 번째는 단어 사전의 개수가 중요하죠. 단어 사전 개수를 보고 이제 해당 단어에 뭔가 부여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아까 얘처럼 어쨌든 1차원 배열로 만들어줘야 돼요. 무조건 배열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배열 크기를 몇 개로 할 건지는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근데 이렇게 의미 없는 0001 이렇게 안 채워지고 뭐가 실수값, 소수점 자릿수로 만들어집니다. 소수점 자릿수. 책에 보면 단어 인베딩을 뒤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 소수점 캣이라는 단어는 소수점 자릿수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소수점 자릿수로. 소수점 자릿수로 변환을 해주는데 우리가 변환하는 건 아니고 뭐가 케라스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책에서처럼 16 크기의 배열을 만들어준다 이랬을 때
이랬을 때 만약에 단어 사전에서 1000개 단어 나오면 16크기 하면 이런 배열 형태로 만들어 주겠죠. 각 단어가 그 단어 사전에서 1000개 1000개 단어 나오고 한 단어를 뭐 요소가 16개인 배열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모릅니다. 처음에 학습할 때 얘가 케라스가 모르죠. 아직 학습을 안 했잖아. 그럼 처음에는 의미 없는 그냥 무작위로 실수가 들어가는데 얘는 학습할 때마다 학습을 통하면 어떤 데이터에 러브가 자주 나와. 그렇죠? 문맥을 통해서 만약에 얘가 긍정 리뷰야. 긍정 리뷰라고? 그러면 러브도 긍정 리뷰라는 건 타겟에서 0일로 돼 있으니까 얘가 알죠? 답을 압니다. 그런데 1, 2 타겟일 때 문장을 학습을 해보니까 문맥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긍정이야. 그래서 긍정이 love도 들어가고 good도 들어가고 뭐 like도 들어가고 이게 긍정이었어. 그러면 학습을 통해서 이 실수값들을 조정해요. 얘가 알아서. 좀 비슷한 실수로. 비슷한 배열값으로 알아서 조정한단 말이에요. 케라스가. 알고리즘이. 얘는. 이렇게. 그럼 부정이었어. 어떤 리뷰는 부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위로 실수값을 나열해요. 모르니까 지금 모르죠. 얘 학습을 안 했단 말이에요. 학습을 통해서 뭘로? 그럼 러브는 보니까 긍정에는 러브, 굿 이렇게 좋은 단어가 있고 부정 단어는 avoid, hate, 그다음 뭐 있지? bad 이러면서 그죠?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단어들은 실수값을 뭔가 해당 배열들이 비슷한 실수값으로 채운단 말이에요. 각각. 학습을 통해서 자주 나오는 이제 분석을 하겠죠. 긍정인지 부정인지 얘는 알고리즘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 나오는 단어들을 비슷한 값으로 만들어준다. 이면 실수를. 그렇게 하는 게 단어 인베딩 방식이다. 그런데 얘는 처음에는 모릅니다. 얘는 처음에는 이 단어가 뭐 의미인지를 비슷한 의미인지 뭔지 아예 모르니까 그냥 무작위로 채우고 얘는 학습을 통해서 점차 수정 업데이트를 해주는 방식이 단어 인베딩이다. 그래서 책에 보면 무슨 캣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실수값을 조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다시 학습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단어 인베딩 방식이다. 그러면 첫 번째는 책에는 이제 첫 번째 예제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슉 만들어주는 형태예요. 요거 방식을 책에는 해놨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아유. 그 앞에 전처리가 복잡해서 그렇지 나머지는 우리 앞에서 하던 DNN 그런 형태랑 동일합니다. 나머지 구조는. 그래서 이제 변환하는 게 추가돼서 그렇지. 자, 그걸 첫 번째는 원하드 인코딩 방식으로 할 거예요. 자, 원하드 인코딩은 이것만 쓴 거 아니에요. 우리 저번에 제가 CNN 할 때 맨 처음에 인공신경망 할 때, 어디지? 거기에, 손실함수 쓸 때 설명 한번 했습니다. 요거. 손실함수가, 우리는 이진분류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썼었고, 그 다음에는, 정수값을 드릴 때는 스파스 카테고리컬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 쓴다고 했죠. 우리 그때 분류가 0부터 9까지 해서 10종류일 때 분류의 타겟 데이터가 그냥 정수였죠. 그렇죠? 그러면 다중 분류일 때 그걸 하려면 스파스 언더바 바이너리 스파스 언더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손실함수를 카테고리컬 언더바 크로스 엔터뷰를 쓰려면 클래스 이렇게 원핫 인코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타겟이 0, 1이면 이걸 0번째를 1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0. 1은 1번째 인덱스 자리가 이렇게 됐죠. 그때 했습니다. 그때 한번 얘기했어요.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훈련 데이터를 원핫 인코딩 해도 되고
다 분류일 때 클래스를 원하는 인코딩으로 쓰는 형태도 있어요. 그게 그 같은 원하는 인코딩이다 이 말이에요. 데이터만 그런 게 아니고 타겟도 그렇게 바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앞에 했던 거. 그럼 지금은 거기에 뭐가 케라스에 그래서 utils에서 제공한다. 그러면 여기에 훈련 데이터를 넣으면 데이터가 원하는 인코딩이 바뀌는 거. 만약에 트레인 타겟하면 타겟이 원하는 인코딩으로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타겟을 원하는 인코딩으로 바꾸면 다중 분류일 때는 스파스 언더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가 아니고 그냥 카테고리컬 언더바 크로스 엔트로피 이렇게 해야 된다. 손실 함수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타겟이 아니고 데이터를 인코딩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거기가 어디 케라스 유틸즈에 to 카테고리컬 이러면 알아서 원핫 인코딩 해줘요. 응? 알아서 자동으로. 그럴 때 원핫 인코딩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요거 데이터가 뭐 200개니까 200개의 크기대로 인코딩이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10이면 10짜리만 1이고 나머지 199는 0으로 채워지는 인코딩을 변환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패딩 처리하고 개수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인코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학습하는 건 동일합니다. 케라스의 시퀀셜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층을 추가로 add 해주면 되는데 자, input shape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input shape의 인수값 보세요. 100은 한 문장이 10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입력 데이터 크기가 그렇다 이 말이죠. 한 문장이 우리가 앞에 입력 데이터 볼 때도 이미지 분류할 때도 이미지의 개수가 6만 개건 48,000개 이거는 신경 안 썼어요. 이미지에 들어가는 입력 데이터 크기를 신경을 썼지.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훈련 데이터가 2만 개, 2,000개인가? 2만 개인가? 그렇지만 그거는 전혀 고려 대상 아닙니다. 한 문장, 입력 한 개의 데이터가 몇 개로 단어에 이루어져 있는지 이걸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가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야 되니까 아까 패딩으로 잘라주거나 0으로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이 한 문장이 10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단어는 아까 원핫 인코딩 200개의 배열로 인코딩 해줬죠. 그러니까 100, 200 이렇게 입력해 준단 말이에요. 이 200개는 뭐 인코딩을 했을 때 배열의 각 단어 요소가 개수가 200개입니다. 왜냐? 여기 요거 워즈가 200이니까. 그렇죠? 200개의 단어를 다 원하는 인코딩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만약에 500으로 늘어나면 여기도 500 이렇게 늘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 크기. 그래서 이 크기는 얘는 시퀀스의 토큰이 RNN에서는 타임 스텝이라 했습니다. 타임 스텝의 개수와 두 번째 인수는 한 토큰의 원핫 인코딩한 배열 요소의 개수다. 배열 요소의 개수가 지금 200개니까. 한 단어가 200개의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문장은 100개의 단어. 한 단어는 200개의 0과 1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100, 200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가 단어를 500개 가지면 500이고 1000개 가지면 1000입니다. 그 다음에 자, 입력 데이터는 이렇게 주고 그 다음 얘는 단순 RNN 방식에 대해서 이름이 Simple RNN입니다. Simple RNN. 자, Simple RNN은 뉴런 개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 책의 데이터는 8개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8개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해 배수계로 조정하려고. 실제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IMDb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있는 Simple RNN의 뉴런 개수가 데이터의 크기가 IMDb 같은 경우는 보통 뉴런 개수를 32개부터 줍니다.
왜냐면 리뷰가 내용이 단어의 보통 이 심플 아래는 뉴런 개수는 이제 단어의 개수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 단어의 개수가 많으면 얘도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책에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학습용으로 확인만 하려고 그냥 8 이래줬지만 기본적으로 IMDb 같은 경우는 16에서 32 이 정도 16에서 32 정도 뉴런 개수를 조정해주면 됩니다. 얘도 순환층도 여러 개 둘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책에서처럼 RNN의 뉴런 개수는 8. 이거는 우리가 조정하는 거죠. 우리가 DNN에서도 그랬죠. 은닉층 추가할 때 처음에 뭐 128, 원래 책에는 100개 하고 10개 이렇게 돼 있었지만 우리가 할 때는 다른 데이터 할 때는 뭐 128개, 64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인수값을 하이퍼 파라미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맨 마지막에 출력하는 댄스층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0, 1 분류죠. 2진 분류예요. 그럼 우리가 이미지는 원래 여기에 맨 마지막 출력층의 뉴런 개수가 10개였죠. 그 다음에는 뭐가 소프트맥스인데 얘는 두 개 중에 하나 분류죠. 그래서 결과가 두 개 중에 하나만 아는 2진 분류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출력층의 뉴런 개수는 1이고 함수가 바뀌어야 되죠. 소프트맥스가 아니고 2진 분류일 때는 시그모이드입니다. 요거요 우리 앞에서는 계속 다중 분류를 했기 때문에 소프트맥스와 10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아니단 말이에요. 1이고 시그모이드 0과 1 중에 하나만 분류를 하는 형태예요. 그 다음 책에는 그냥 원래 RMS 옵티마이저를 그냥 어디는 아담으로 하고 왜냐면 일반 분류는 아담이 성능이 좋았어요. 그렇죠? 아담이 정적 경상화법을 사용했고 각각의 장점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또 다른 데 찾아보니까 RMS 프루프의 러닝 레이트를 조금 RMS 프루프 러닝 레이트가 0.001인가 초기값입니다. 기본 디폴트 값인데 그걸 저는 조금 학습률을 더 낮게 하고 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정적 경상화강법 물론 아담 써도 됩니다. 책에 아는 아담이었는가 아니면 안 줬는가 그랬을 것 같아요. 책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네. 지금 책은 개정돼가지고 왜냐면 제가 저 PDF가 한 2, 3년 전에 거 PDF라 그때 성능이 안 좋아서 그랬거든. 지금은 일반적인 그냥 아담이나 이런 거 해도 각각의 옵티마이저들이 성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값을 써도 되고 보자. 책에는 뭘로 그래서 책에 아마 바뀌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기본 아담을 썼던지 크게 제가 볼 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던 그냥 아담을 썼네요. 책에는 옵티마이저로 기본 아담 우리가 원래 딥러닝에서 성능이 좋은 아담 썼습니다. 그럼 아담은 RMS 프루프와 모멘트를 합친 거라 했죠. 방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학습률을 점차 줄여간다 했어요. 얘는 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죠? 원래 옛날 그 코드를 써놓으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그냥 에포크는 한 20번 그렇게 돌려서 이걸 가지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에큐러시만 이제 우선 처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죠. 에큐러시. 자, 그랬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뭘랑 비교해 볼 거냐면 지금 이거는 단어를 훈련 데이터를 원핫 인코딩 방식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렇죠? 원핫 인코딩. 지금 첫 번째 방식 원핫 인코딩하고 뒤에 책에도 단어 인베딩 방식을 썼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지금은 원핫 인코딩 방식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나? 돌립시다. 아이고 500으로 해버렸네.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500으로 하고 뒤에는 D100으로 했는데 안 맞아. 다시 수정하세요. 단어 개수는 500으로 불러오는데 뒤에 코드 다 200으로 되어 있어서 그 non-rose를 다시 200으로 수정하고 돌리세요. 200으로. 그 잘못 모르고 내가 아까 수정을 안 했습니다. 그거 수정하고 돌리시오. 수정하고 돌려보세요. 중지가 안 돼 있네.
에러가 됐다. 그 혹시 안 되면 콜앱에서 돌려보세요. 꺼야 되겠다. 어. (200, 200) 맞춰야 됩니다. 그냥 안 꺼지네. 프로세스 강제 종료. 응? 그렇죠. 응, 타겟이 있으니까 정확도가. 응, 타겟이 있죠. 다시 아까 수정 200으로 수정했나? 200으로 수정하고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플 RNN의 뉴런의 출력할 뉴런의 개수도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IMDB 방식은 얘 데이터의 복잡이라든지 단어들의 개수를 봤을 때 32개에서 64개 또는 128개로 조정을 해가면서 성능을 측정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한 문장의 단어 구조가 문장이 길고 단어가 많고 복잡하면 유령 개수를 늘려서 조금 학습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복잡한 단어가 문장이 길고 문장을 파악했는데 막 만약에 예를 들어 긍정 부정이 막 섞여져 있어. 처음엔 긍정했다가 또 부정으로 얘기했다가 또 긍정했다가 그 구조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복잡한 단어 구조로 돼 있으면 뉴런 개수를 늘려서 학습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뉴런 개수를 늘린다는 말은 학습을 많이 한다는 말이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문장이 복잡하다 싶으면 뉴런을 늘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아닌 일부러 영어로 썼어. 저는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겠습니다. 아까처럼 I love it, good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문장의 구조가 단순하죠. 딱 보면 알아요. 그럼 뭐 뉴런 개수를 작게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어민들이 쓰면 이제 길게 쓰겠지. 그리고 막 왜 그 어떤 사람들 평론가들 보면 언어에 단어를 어렵게 쓰고 막 길게 쓰면서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모르는 데가 있어. 그래서 그 평론가들이 좀 있어 보려고 그러는 거지. 그 단순하게 우리는 좀 좋다 말이면 아니다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영화를 볼 건지 만 건지인데 뭐 이래도 저다가 저랬다가 됐다가 한국말인데도 뭐 어려운 걸 써가지고 그래갖고 리뷰를 썼다 이러면 저기 좀 학습 많이 해야 돼 분석을. 그 다음에는 그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단어의 개수, 어휘사전에서 가지고 올 단어의 개수와 뉴런의 개수, 심플 RNN의 뉴런 개수가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다. 그 다음에 책에는 이걸 가지고 그대로 단어 인베딩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앞에 거는 다 똑같고 단어 인베딩 방식은 아까 실수값으로 크기를 지정해주면 해당 크기 배열 요소로 알아서 실수값으로 학습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책에는 뭘로 몇 개로 되어 있냐면 책에는 아마 인베딩 방식에서 뭘로 했냐면 16으로 했을 겁니다. 책에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성능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그냥 많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래서 32로 한번 저는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좀 늘렸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코드가 좀 달라집니다. 앞에는 카테고리컬 해서 원한 인코딩을 해줬죠. 그럼 여기서는 앞부분의 명화 인코딩 안 하고 케라스 레이어에 인베딩이라는 생성자 함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요거는 한 문장의 단어 개수예요. 그렇죠? 근데 뒤에 거는 지금 아직 안 정해져 있죠? 인베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요건 빼고, 이러면 항상 튜플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값은 하나라도 뒤에 값이 없어도 쉼표를 찍어줘야 됩니다. 얘는 한 문장은 100개의 단어 또는 100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졌다. 이 데이터는 입력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단어 인베딩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첫 번째 인수값은 뭐 단어 사전에서 가져올 단어의 개수. 그렇죠? 그래야 그걸 보고 매핑을 하면서 인베딩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 사전에 아까 이제 제가 코드를 수정해가지고 아까 책에는 아마 500개로 돼서 더 늘렸어요. 응? 더 늘렸어요. 왜냐면 그 정도 해도 크게 느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어의 개수를 처음으로 늘렸기 때문에 첫 번째 인수인 인베딩 할 때의 첫 번째 인수인 어휘사전에 가져오는 단어의 개수와 두 번째는 이 인베딩을 배열의 크기를 얼마로 할 것인지 해서 32, 책에는 아마 16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조금 느렸어요. 왜냐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럼 단어 인베딩 할 때의 두 번째 인수인 인베딩 할 배열 크기는 어떻게 정하냐 이러면 작은 거 있죠. 짧은 댓글 같은 거는 크기를 16에서 32 사이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인베딩 할 때 짧은 거 짧은 댓글. 근데 우리가 지금 데이터는 IMDb는 좀 중간 규모에 속해요. 그거는 어휘사전 인베딩 할 때 배열의 크기를 32에서 128 그러니까 32하고 64하고 이제 조정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성능을 측정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찾아보니까 32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책에는 16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32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대규모의 언어들 있죠. 완전히 책 같은 거, 그죠? 책의 데이터 양이 많죠? 그 위키 백과사전 그런 것들 있죠. 그 다음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 분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더 단어 인베딩의 크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단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 인베딩의 크기를 저는 32로 했어요. 어제 테스트 해보니까 괜찮더라고. 그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앞에는 먼저 카테고리컬 원한 인코딩은 입력 데이터가 인코딩을 100, 200으로 했기 때문에 전달해주고 얘는 인베딩이 뒤에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력이 100으로 두고 뒤에가 붙어요. 뒤에가 인베딩의 크기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휘사전 개수 그 다음이 뭐가 바꿀 거 인베딩할 배열의 크기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걸 순서가 인수값들이 이렇게 지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돌려보면 결과가 뭐가 있냐면 지금 이거 두 번째 돌리고 있었나?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요거 아닌가 보다. 얘 돌려보자. 그 앞에 결과를 보면 프레딕트 했을 때에 뭐가 나오냐면 확률 값이 나옵니다. 여기에 요거 프레딕트 했을 때 예측하면 확률 값이 나와요. 이거는 검증 데이터의 첫 번째 데이터를 지금 예측하는 거였어요. 그럼 원래는 걔가 부정인가 그래요. 원래 타겟 값은 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프레딕트 하면은 결과값이 뭐냐면 0, 1 이렇게 나옵니다. 확률 값이 나와요. 0. 얼마 0. 그러면 0.5보다 크면 긍정이란 말이고 그보다 낮으면 부정이라는 의미겠죠. 그게 아마 그 데이터가 부정이었을 거예요. NTIM이 왜 안 맞네. 뭐가 어디가 핏
어제 지수 돌릴 땐 잘 돌아가더니 왜 안 맞지? 얘가 어디가 58 라인. 네, 모델 PC 트레인 시퀀스 타겟. 얘가 들어갈 때는 시퀀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첫 번째 데이터는 시퀀스 패딩 처리하고 정규화를 시켜서 트레인 OH 정규화한 원은 인코딩한 이 데이터가 핏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단어 인베딩은 원한 인코딩 안 해주죠. 그래서 패딩 처리한 것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렇죠? 패딩 처리한 어디 요거 트레인 시퀀스가 들어가죠. 그 인수값이 좀 달라요. 근데 오늘 내가 뭘 수정했을까? 트레인 시퀀스 타겟 트레인 타겟 맞는데 차원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고 돼 있네. 인수값. 옵티마이저의 트레인과 시퀀스 밸류 타겟 시퀀스 48 뭐가 틀렸지? 58 라인. 어제 집에서는 잘 돌아가더니 얘 왜 이런? 응? 내가 어저께 저녁에 그건데 실행시킨 건데 트레인 SEQ 트레인 시퀀스 맞는데 차원이 왜 다르다고 돼 있었고 책을 봅시다. 책에 있는 코드를 내가 보고 있는데